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 현대 한국인의 부계 유전자를 몽골,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 아시아 국가의 유전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Y염색체, 즉 부계 유전자가 어떻게 유래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한국 연구자들이 다수 한국인의 유전 형질을 분석을 하면서 총원 1600명 이상의 동아시아 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고요. Investigative Genetics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남성의 Y염색체 분석을 통해서 한국인이 다른 국가의 남성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밝힌 게 핵심 내용입니다. 논문의 핵심을 어떤 순서로 요약해드릴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남성의 Y염색체를 기준으로 해서 동아시아 남성이 어떠한 유전 집단으로 세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플로그룹 중에서 한국인 남성이 일반적으로 어떤 하플로그룹에 속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한국인의 하플로그룹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어서 한국인의 부계 형질을 다른 국가의 부계 유전 형질과 비교하면서 한민족과 주변 국가의 역사적인 관계를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8명에 이르는 동아시아 출신의 수많은 남성들에게서 Y염색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동아시아의 전체 남성은 대체로 C, D, K 이렇게 세 가지의 하플로그룹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걸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6개 도의 한국인 남성 샘플 506명을 분석해보면은 한국인은 대체로 K 하플로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 하플로그룹의 세부 계통 중에서도 OM175 집단과 거기서 파생된 하플로그룹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의 하플로그룹을 주변 국가 남성의 하플로그룹과 비교해 볼 건데요. 이제부터 조사 대상인 한국 남성들의 하플로그룹이 어떻게 세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M175에 속하는 세부 하플로그룹 집단은 총 75.3%로 한국인 남성의 과반수 이상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O3A3P201이라는 집단입니다. 앞으로 하플로그룹은 편의상 일련 번호 중에서 하이픈 앞쪽에 있는 기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O3A3 하플로그룹에 가장 많은 비중의 남성이 포함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북부와 남부의 중국인을 아울러서 최소 36% 이상이 이 O3A3 집단에 속했고요. 그 외에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모두 20-30%의 비중을 보일 만큼 이 집단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가장 소속 인원이 적은 국가는 태국으로 10%의 비중이었고요. 이렇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관측되는 Y염색체 하플로그룹이 한국인의 부계 유전자에서도 30%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인의 두 계통인 남방계와 북방계 중에서 남방계가 수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를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실험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결과는 남방계와 북방계의 한반도 유입에 대한 주요 가설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남방계와 북방계의 유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가설은 남방계가 동남아시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유입된 이후에 북방계가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건데요. 남방계의 가장 강력한 영향성을 보여줌으로써 남방계의 유전적인 영향력이 가장 기저에 깔려있다는 그런 가설의 잠정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인 남성의 하플로그룹 중에서 나머지 집단의 비율에 대한 자료는 남방계와 북방계가 양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여러 루트를 거쳐가지고 유입됐다는 다른 가설의 근거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반도 인근에 한민족 고유의 원시 집단이 존재했다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하플로그룹인 O2B 집단을 보게 되면은 이 하플로그룹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10% 이하로 비율이 매우 낮은 그런 하플로그룹이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만큼은 22.5%로 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중은 2이지만 어쩌면 한국인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플로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에도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 O2B 하플로그룹이 특이한 건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10% 미만으로 매우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남북에서
출현 패턴이 단절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먼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각각 8%, 4%로 나타나지만 그보다 북쪽으로 올라간 남중국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중국에서 존재가 단절됐다가 거기서 또 북부로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의 베이징, 시안, 만주, 그리고 그보다 북방의 몽골인인 부리아트족 집단에서 각각 딱 한 명씩 발견되면서 집단 전체로 보면은 2에서 3% 비중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오투비 하플로그룹이 외부 집단에서 한국인 남성에 유입된 게 아니고 오래전 선사시대에 한반도 인근의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남성의 원형이 된 유전적인 형질이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또한 이 하플로그룹 소속원들의 공통 조상을 의미하는 TMRCA가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9,900년 전이라는 게 배트윙 분석 방법을 적용한 논문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그 조상들은 아마 한반도 인근의 북부지대에서 인구를 늘려가면서 점차 한반도에도 정착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한국인의 유전 집단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하플로그룹은 O3A입니다. 이 O3A는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플로그룹이고요. 중국 베이징 한족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남성이 포함된 하플로그룹입니다. 이런 패턴을 고려해서 조금 거칠게 추정을 해본다면은 오늘날의 베트남 인근으로부터 이 O3A 집단이 발흥을 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오늘날의 중국 북부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감행하면서 다시 시간을 두고 한반도로까지 다수 유입된 그런 유전 집단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하플로그룹은 각각 몽골인, 일본인과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C3M21실은 CDK의 하플로그룹 중에서 C에 속하는 몽골인의 집단 내에서도 44%의 남성을 포함하는 몽골 남성 최대의 하플로그룹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알타이 산맥, 바이카로스 등 남동 시베리아 남성들이 주로 소속된 그런 하플로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서도 동북부 지역인 만주와 서북부 지역인 시안에서 20% 이상의 남성이 속한 그런 집단인데요. 하지만 그 외엔 한국을 제외하고는 10% 이상 속한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몽골, 그리고 현대 중국 북부에 위치했던 유목 집단과 우리 북방 국가가 살을 맞대고 살아오면서 그러한 북방 유목 집단이 한반도로 유입된 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대의 이야기 말고 중세까지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역사의 북방 국가가 몰락하게 되면서 그 유민과 북방 세력이 남쪽의 고려로 유입됐던 그런 정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 인구의 8.5%가 북방에서 유입됐다고 추산이 되는데요. 한국인과 몽골인 다수가 공유하는 하플로그룹의 비중이 12%로 과거 유입과 비슷한 점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려 후기에 몽골과 애증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몽골계와의 유전적인 결합이 많아졌던 점도 한국인에게서 10% 이상의 C3 하플로그룹이 발견되는 하나의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8.9%가 속한 오투비언 하플로그룹은 일본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하플로그룹은 일본인 남성의 23.75%가 속해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집단인데요. 이 하플로그룹의 오투비원은 앞서 설명드린 하플로그룹인 오투비, 즉 9,900년 전에 한반도 인근에서 확립돼서 한국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보이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나서 갈라져 나온 변이 집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이가 일어난 시기는 앞서 오투비 하플로그룹의 형성 시기를 추정했던 그 방법과 같은 방법인 배트윙 방법으로 추산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 44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주요 하플로그룹 오투비에서 일본인의 주요 하플로그룹인 오투비원으로의 변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아는 5, 6세기의 한반도인 일본 도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4400년 전쯤에 한반도에서 북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고 그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하플로그룹 집단이 5, 6세기쯤에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 집단의 원형이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전적인 부수 증거도 있는데요. Y염색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YSTR 분석 결과 한국인 중에서 오투비언에 속하는 남성들의 하플로타입, 즉 유전적인 다양성이 일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오투비언 하플로그룹 비중이 훨씬 더 적은 상황에서도
유전적인 다양성은 더 크단 얘기는 본래 한반도에 있던 오투비언 하플로그룹에서 일부 남성들이 떼어져 나와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그런 도레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투비언 하플로그룹에 속하는 일본 남성들의 출신이 주로 한국과 가까운 규슈나 시코쿠 그리고 혼슈 남부에 분포했다는 점도 지리적 차원의 타당성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선 최종적으로 이미 한국인을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의 남성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남성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YSTR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유의미한 구분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남반계와 북반계 유전 형질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혼합된 다양성이 돋보이는 그런 유전 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형질이 형성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하플로그룹의 존재,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투비와 같이 한국인의 독자적인 유전 형질을 보이는 독자적인 하플로그룹, 또 거기에 북방 유목 집단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플로그룹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인 남성의 다수를 형성한 유전 집단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는 종합적인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유전 형질과 관련된 다음 방송에서는 현생 한국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유해 분석을 통해서 고대 한국인의 유전 형질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